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5일 오후 5시 반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났을 때 그날부터 저는 그리고 조갑제닷컴은 이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동욱 기자가 쓴 연속 변침이란 이렇게 두꺼운 책도 냈습니다. 한 60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세월호의 진실은 이 여당이나 이 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이 루머와 진실을 구별하는 보도를 많이 해왔는데 이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보도한 면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읽어보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1심 무죄. 아니, 이 사건이 난 게 지금 8년이나 지났는데 2014년에 났으니까 7년이군요.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답니다. 재판. 해양경찰청이 뭘 잘못했습니까? 해양경찰청의 구조 활동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이게 미국 같으면은 여기에 관련된 구조에 투입됐던 사람은 다 영화가 됐을 겁니다. 메달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보냈습니다. 맨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170여 명을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경일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감옥에 가서 징역 3년 살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해경 전체를 지금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답니다. 또 9번째 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것은 국가폭력입니다. 이거는 고문이죠. 이게 가혹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독일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8번, 9번 하면은 뭘 하자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좋습니다. 이런 기준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하 수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수사를 할 거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왜 초기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1527명을 사망케 했느냐?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해가지고 수사를 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는 더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검사가 되라면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해경에 대해서 적용했던 그 법리를 문재인 정권과 그 이하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면은 아마 여러 수십 명 구속시킬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딱 수치로 나옵니다. 현재 1527명 사망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지리적 환경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휴전선은 그냥 우리는 사실상 섬입니다. 얼마나 코로나 방역을 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차단해 버렸으면 우리는 대만처럼 되어야 합니다. 대만 현재 사망자가 9명입니다. 대만 사망자가 9명인데 한국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 1527명이면 이 차이가 지금 18명의 죽음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해경에 들이대고 있는 잣대가 뭐냐? 당신들 왜 다 못 살렸느냐? 왜 다 못 살리고 300명이나 죽게 만들었느냐? 170명 이상을 살린 거는 상부시해버리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해경이야말로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았습니다. 배가 넘어갈 때 구조 신호를 보냈을 때 바로 1km 되는 해상에 경비정 1, 2, 3정이 있었어요. 1km입니까? 그러니까 금방 왔습니다. 금방. 연락받고 금방 직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아침 9시 38분부터 경비정에서 고무보트를 내려가지고 탈출하는 사람을 주워 담듯이
구조를 하고 그와는 별도로 제주도에서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또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72명을 구조했는데 구조하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바다에 무식한 이 기자나 정치인들은 구조할 시간이 충분했다. 그리고 배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배가 가만히 있었어요? 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급속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 6,000톤짜리 되는 배가 한번 기울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기울고 있었는데 9시 38분에 경비정이 구조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넘어갈 때까지 완전히 엎어질 때까지 몇 분 시간이 있었느냐? 39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0시 17분에 배가 완전히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조할 시간은 39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나놓고 하는 이야기고 막상 옆에 붙어가지고 기울어져 가는 배를 쳐다보면서 거대한 절벽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넘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넘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구조하는 사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금방 넘어질 것 같죠? 그래도 이 39분 사이에 172명을 살렸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훈장을 줘야 됩니다. 영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감옥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내야지. 지금 8년이 지나가지고 7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8번째, 9번째 수사를 한다는 거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더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배까지 끌어올렸잖아요. 배까지 수천억을 들어가지고 세월호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천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고 대통령이 방방 뜨면서 수사를 지시했는데 최근 검찰 발표는 사찰이 아니다. 불법 활동 없었다. 도청하지 않고 미행하지 않고 유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기무사가 한 적 없다. 라고 완전히 클리어해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오늘은 그래도 좋은 판사를 만나서 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이거 2심 또 대법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사이 1심에서는 그래도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는데 2심 대법원 올라가면은 이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위에 맞추는 판결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 양철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무죄 선고 이유는 이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방기하고 탈출을 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선내 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다. 선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와서 우선 뛰어나오는 사람만 구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언론은 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선내에 진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배가 너무 기울어가지고 도저히 구조 작업이 안 돼서 물러난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럽니다. 따라서 이 재판부의 판단은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런 거 적용할 계제가 못 된다. 더구나 선원들이 그 안에서 머물면서 탈출을 유도하고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다 달아나 버린 다음인데 그 내부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외부에서 온 해경이 30여 분 동안에 170몇 명 구한 거 이거를 범죄로 과실범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과 직접 교신하여 퇴선 준비 등을 지시하였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 방송을 하였다는 대답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가상을 해도 이 해경을 벌줄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해경경찰청장은 저 서울에 인천이죠 참 인천에 있으면서 어떻게 현장을 지휘를 합니까? 김경일 정장 잡아 넣어가지고 징역 3년 살았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경찰청장까지도 걸어가지고 꼭 구속을 시켜야 할 무슨 이유가 여기에 존재합니까?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이게 가혹행위입니다. 언젠가는 별도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 그리고 이번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을 불러온 이 조사를 한 사람들은 별도로 수사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세월호 관련 검찰 수사는 8번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임관혁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은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세월호 감사 외압,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과를 발표하고 유족이 실망하겠지만은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호 수사는 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에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9번째 수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9번째. 여기에 또 만족하지 뭘 해야 만족할지 이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뭘 어떻게 했으면 만족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뭘 어떻게 이 이상 어떻게 누구를 잡아 넣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잡아 넣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더 잡아 넣으면 되겠습니까? 9번째 수사가 진행된다. 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제일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그날 뭐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 몇 시간 지나서 구조본부에 나타났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언론과 야당과 이 선동 세력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해경을 막 두들길 때 모든 책임을 해경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해경이 구조 잘못했다라고 할 때 대통령이 해경을 보호를 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언론의 선동 보도와 맞서가면서 당시에 조갑제닷컴이 보도했던 식으로 당당하게 하지 않고 느닷없이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경 해체를 선언한 게 바로 그 2년 뒤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 사태로 몰리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국가가 선동에 항복한 겁니다. 선동에 항복한 거예요. 해경을 어떻게 해체합니까? 해경은 제4의 군대입니다. 해경은 바다를 지키는 해군과 함께 영해를 지킵니다. 구조 작업도 하지만은 그걸 잘한 것밖에 없는 해경을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고 조직 해체로 갔습니다. 아니 해군이 잘못했다고 해군 해체를 합니까? 손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동 세력에 손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발표된 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걸로 이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선동에 국가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것은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가는 국가적 진실을 지켜야 됩니다. 그 진실을 지키는데 총칼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면 되죠. 대통령부터 나와가지고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러나 이거는 언론이 너무나 무리하게 보도한다. 책상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했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그 뒤에 다른 선동에도 다 넘어가고,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선동 아닙니까? 거기에 손들고 말아서 결국 정권이 무너지고, 정권만 무너진 게 아니라 연동되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감옥에 가서 한 시대, 이명박 박근혜가 대표했던 한 10년이라는 이 시대가 적폐로 몰리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겁한 해경 해체였습니다. 그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어 가지고 8번째, 9번째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셜리라는 영화를, 톰 행크스가 나온 셜리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 여객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지니까 이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해가지고 전원 구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조종사가 이름이 셜리인데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그 영화를 딱 보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해경에서 세월호 구조에 투입됐던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했고 훨씬 더 절망적 상황에서 172명을 구했다는데 한국에서는 이들을 역적으로 몰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서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화재 현장이라든지 해난 사고에서 거기 출동한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이런 야만적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해경구조대, 그리고 항공구조대, 이분들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은인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구는 이 세력에 대해서 언젠가는 똑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처벌할 날이 올 겁니다. 우선 코로나로 왜 1527명이 죽었느냐? 대만은 9명밖에 죽지 않았다. 인구 비례로 하면은 대만이 한국의 한 반 정도 되면, 인구 비례로 하면은 한국에 한 20명 죽어야 됩니다. 왜 1527명 죽었어요?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입국을 금지시키자고 의사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때 문재인 정권은 안 했죠?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묻느냐? 세월호 수사를 했던 그 수사팀을 딱 그대로 뽑아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문재인 정권 수사하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